안녕하십니까, 선승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그 KBS 특집 그 임용 걸 했어요. 그래서 임용 사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예, 그 임영웅 씨 그 이제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요, 임영웅 씨가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상당한 그 어떤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걱정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제가 할까봐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제가 그 이명희 사주를 보면서 오늘은 그 역학에서 명리학에서 조금 더 뭐랄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제가 자, 이명희 사주 보면은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정화 일간이라서 당연히 뭐다 조후로 정화 용신이, 미안합니다. 정화 신강사주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정화 신강이고요. 정화 신강인데 보시면은 사오미 화국이고 목생화로 빠지니까 정화 초신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화 초신강이다. 용신은 당연히 금수로 용신을 삼는다. 금과 수로 용신을 삼고요. 예, 업부법으로 보면은 업으로도 정화가 초신강한데, 그럴 때 용신은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축토하고 진토입니다. 축토하고 진토. 우리가 토를 진, 술, 축, 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극이 마이너스극인데, 진토는 뭐냐면 습재예요. 아주 기름진, 어떻게 보면 그 옥토라 할 수도 있죠. 물이 가득 찬 옥토. 그러니까 논농사 질 때 이제 물이 좀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토를 옥토로 하고, 술토는 뭐라고 하냐면 화산재 또는 연탄재예요. 안에서 불씨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사주에는 술은 안 맞고요. 그리고 미토는 뭘 말하냐면 그 모래사막에 뜨거운 모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화 뜨거운 이 사주에 또 역시 안 맞고, 축은 뭐냐면은 그 물이 얼어서 얼음이 돼서 생겨진 땅입니다. 축토는.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하겠지만은 사주학은 기후학이다. 그래서 사주의 온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굉장히 뜨거운 사주니까 이 뜨거운 온도를 낮춰준다면은 그때부터 운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용신은 축토와 진토, 다시 말해서 얼음 땅이 이 사주에 스며들면은 그 뜨거운 이 사주가 얼음으로 인해서 냉각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진토, 물이 가득 찬 그 흙이 여기 들어가면 또 쉽게 말하면 또 이 뜨거운 걸 열기 식혀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축토, 진토도 용신에 해당합니다. 용신에 해당한다. 예, 용신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이 뜨거우니까 화생토로 토운이 왔을 때 그 굉장히 그 편안한 어떤 마음을 느끼지 않겠느냐. 행복감하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화 초신강에 가장 피할 것보다 화가 강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가 강할 때. 자, 그 초등학교 때가 바로 사대운이에요. 사대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이 대운이 이 불이니까 이때 엄청 아마 나빴을 거다. 임영웅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가 아마 상당히 힘든 세월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졌다 보시면 돼요. 임진으로 해서 그래도 그 어머니 여기 간목이 잘 배려를 하면서 그 중학교 이후부터는 마음이 편안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때 요게 23세부터 신금이 오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면 이게 돈이에요. 편제라 해서 아마 임영웅이가 처음으로 돈 벌기 시작한 게 23세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돈 벌었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 자그마한 돈이었지만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임영웅이가 가요대 나온 게 경자년이었습니다. 경자년. 예, 경자년에 나와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남자 신데렐라 됐는데, 남자 신데렐라가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묘대운 경자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묘는, 이 묘는 약간 습기가 젖어 있는 나무라 할 수 있어요. 습기가 젖어 있는 나무다. 그러니까, 불이 강한 사주에 묘가 왔을 때, 뭐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나무는 나무니까. 그렇지만은 이 습기가 묻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묘의 역할은 이 정화를 뜨겁게 하는데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좌지우지 않는다. 이 명리학을 잘 풀려면은 그 자연의 현상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의 현상을. 묘의 의미, 묘는 뭐다? 약간 습기가 젖은 그 어떤 그 풀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묘는요, 불을 뜨겁게 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가. 약간 습기 찬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묘대운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묘미 한몫을 해서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해는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달렸다? 우리가 운이라고 하면은 운은 대운과 세운은 나뉩니다. 대운과 세운이다. 대운과 세운 나누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을 같이 봐야 되는데 대운에서 그냥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그저로 다 이렇게 될 때는요. 세운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운이. 자, 세운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바로 2020년 상반기는 경금이 오면 어떻게 된다? 이 간목을 쳐서 깝니다. 예. 이 사주의 간목이 기신인데 경금이 와서 간목을 치니까 갑경충이 되면서 다시 정화에는 재가 되니까 2020년도 이 경금의 해는 정말 좋았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임용호한테는. 자, 두 번째 경자가 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용신이 금수인데요. 여기서 자가 되면 우리가 염두에 둘 거 뭐냐면 좌우충이 나온다는 거예요. 좌우충이. 근데 여기 오화가 맹렬한 불에 왕지로 있는 거예요. 왕지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그 위치에 있다 이 얘기예요. 강력한 그러니까 자오묘유를 그 삼합에서 왕지랍니다. 그러니까 사오미에서 얘가 왕지니까 얘가 쳐지면은 사미로 불이 되는 거는 조금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뜨거움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좌우충으로 뜨거운 오화를 제거함으로써 이 사주 온도를 급격히 하락을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충이 내 사주에 있는 기신을 쳐냈다 이 얘기입니다. 만일에 내 사주에 오화가 용신이었다면 그건 굉장히 불길하죠. 왜냐하면 용신 쳐내려 하니까. 근데 뜨거운 사주이기 때문에 오화를 쳐내면서 이 사주의 온도를 하락을 시켰다 이게 온도 자체를. 그렇죠? 온도를 하락을 시키면서, 그렇죠? 하락을 시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발복을 한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아실 거는 이렇게 기신충일 때는요. 그렇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용신충은 되게 나쁘지만 운이 가장 나쁠 때 뭐냐면 용신이 합을 쳐서 기신으로 바뀌는 게 가장 나쁘고 두 번째가 용신충인데 여기서는 그 기신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고 나쁜 게 같이 오는데 좌우충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건 뭐다? 이것은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건강상의 문제. 다시 말해서 수술의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임영웅이가 2020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한 해였다고 보시면 돼요. 하반기에는 약간 조금 건강이 몸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본인도 너무 신났고, 그쵸? 왜냐하면 평소 이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비겁, 정화와 같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돈이 안 붙은 거예요, 돈이. 근데 경자가 오면서 갑경충 되면서 정화가 경금을 잡아서, 그쵸? 돈을 잡고 다시 좌우충으로 불의 왕지를 쳐내려가니까 발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경자는 다음에 신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경자는 다음에 굉장히 나쁜 운이 오면요. 그때는 이 좌우충이 조금 굉장히 찝찝할 수도 있어요. 좀 찝찝할 수도 있는데
경금에서 좋고 좌우충으로 해서 온도 낮추면 좋으면서 몸에선 좀 하자가 오는데 약간 수술 기운도 있고 한데 바로 연이어서 온 게 바로 신축년이었다 얘기입니다. 신축년. 신축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한 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화의 신금은 뭡니까? 편제로 횡재. 그러니까 아마 임영웅 씨가 큰 돈을 만진 거는 2021년도 상반기라고 좀 봅니다. 2020년 하반기보다는 오히려 상반기 쪽에서 더 큰 돈을 만졌고, 또 좋은 거 뭐냐면 하반기가 축인데 여기서 기신인 미토. 다시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좌우충도 얘를 제거하면서 도움이 됐고, 또 충미충이 된다는 얘기하면 얘가 깨지니까 하반기 괜찮으면서, 그쵸? 기신충 하니까 또 괜찮은 거죠. 또 한편에서는 토끼리의 충은 붕충이라 해서 친구끼리의 충입니다. 그래서 해가 좀 덜하고 거기에 맞물리면서 뭐가 됐다? 사와 축이 만났다는 거예요. 자, 신금이 여기 위에 있는데, 그죠? 연간에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지지에 불바다이기 때문에 얘가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엔 돈복이 없다가 힘을 발휘 못하다가 올해 신축이 오니까 사축이 됐는데, 이 사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 40%는 금의 기운을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와 불이 축을 만나서 금의 기운을 40% 띄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정화의 일지가 불이었는데 얘가 슬쩍 금의 기운을 띄우니까 횡재운이 팍 일어나면서 여기 신금에 또 뿌리가 되어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축년은 임영웅한테는 굉장히 좋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생활적부터 큰 돈도 벌고, 그리고 명성도 날리고, 그리고 축이 되니까 또 뭐가 되죠? 노래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운을 맞이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쭉 보면 이 사람의 그럼 전성기는 어디까지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기축 대운이 있어요. 43세 10년. 이때도 엄청 좋다고 보시면 돼요. 경운도 좋고. 여기 이제 3, 4, 5, 6, 7니까 한 36세부터 인목이 와서 이때 조금 슬럼프를 겪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슬럼프를 겪다가 43세 이 10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거라 봅니다.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듣는 게 뭐냐면, 어릴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조금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지. 운 자체가요, 목화토음수 오행인데 이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거예요. 운이 항상 변화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임영웅 사주 볼 때 임영웅의 가장 어렸던 시절은 제가 볼 때 초등학교 때였다 하고 보여지고요. 생각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잘 케어를 했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영웅 사주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묘대운인데, 묘가 남으니까 정화를 불태우면서 안 좋을 것 같으면서도 묘 자체는 불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습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또 풀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한 풀이다 보니까 불에 넣어봐야 별 해가 없었다.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한편에서 뭐가 된다? 한편에서는 이럴 때는 1년짜리 운이 중요하다. 근데 1년짜리 운이 언제다? 바로 경자 신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벌했다 보여지고, 만일에 이 만일에 묘가요, 여러분들, 묘가 만일에 진이나 합을 치면은 묘진 합이 됩니다. 요때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묘진 합이 되면은. 그러니까 묘는 좀 축축한데 묘진 합이 되면 제가 볼 때 이게 축축한 건 맞는데 이게 묘는 뭐야? 풀이야, 풀. 좀 힘바리가 없어. 근데 묘진이 되면 인묘진 삼합입니다. 아시죠? 인묘진 삼합에서 이게 반합이 되는 거예요. 묘진합으로. 그럼 어떻게 나무가 좀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약간 축축은 해도
불을 지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좀 그 물이 마르면서 조금 이제 연기가 좀 나겠지만 궁극적으로 묘진합이 되어버리면 불을 좀 세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냥 단순히 묘만 하나 오게 되면은 이것이 약간 젖은 풀이기 때문에 불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대운에서 그렇게 될 때는 언제다 세운에서 그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대운이 그저러니까 세운에서 결론 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으로 말해서 대운에서 그저 그렇다 하면 또 역시 세운에서 결론 나는 거예요. 세운이 경자대운 신축이니까 특히 신축이 너무 좋았고, 자, 경자니까 어떻게 되죠? 이 자가 오화를 쳤는데 문제는 여기서 오화가 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충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원국에서 뭐를 충으로 칠 때 그 친구가 기신인지 용신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